지금의 이커머스 판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이제 또 봄, 여름 시즌을 앞두고요. 의류 쪽이나 시즌성 상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번에는 또 뭘 팔아서 돈 좀 벌어볼까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. 그쵸? 이 시기에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. 판매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? 랑요. 그리고 초기 사입 수량과 리오더 수량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자면요. 두 질문은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판매가 선정 시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놓치고 있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부가세나 판매 수수료까지는 뭐 다 잘 계산을 했는데도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없다. 돈을 잘 벌고 있어요.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기본적으로는요,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나 수수료에 대한 개념들은 다들 이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판매가에 이 부분을 녹여줘야 한다는 건 역시 너무나 다 잘들 알고 계시겠죠. 부가세는요,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가 있고요. 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판매 부가세라는 게 있죠. 내가 예를 들면 1,000원에 사와서 5,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는 5,000원이라는 매출의 숫자만 보고 너 5,000원 벌었네? 너 거기에 10% 세금 내야지. 500원 내 하겠죠. 그러면 나는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나라에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5,000원에 팔기는 했는데 5,000원을 내가 다 번 건 아니야. 나도 1,000원짜리를 사와서 팔았기 때문에 나는 5,000원을 번 게 아니라 4,000원밖에 못 벌었어. 라는 말을 뭐로 하죠? 그쵸? 매입자료로 하는 거죠. 매입 세금 계산서로 대신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. 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상품 대금의 10%를 우리는 더 지불을 하고 공급자 측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. 내가 1,000원의 상품을 사왔으니까 10%인 100원을 공급자한테 더 주고 자료를 발행하고 나라에 나는 5,000원이 아닌 4,000원을 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4,000원 벌은 거구나. 그러면 500원이 아닌 400원만 내 라고 말하죠. 이게 바로 판매 부가세인 거고요.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. 내가 1,000원에 사와서 5,000원에 팔았을 때 기본적으로 매입세가 매출세액이 500원이 나오겠죠. 1,000원에 사와서 10,000원에 팔면요. 이 합은요. 1,000원이 나오겠고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매가의 10%의 세금이 발생하죠. 그리고 판매 플랫폼마다요. 입점 시 계약되는 판매 수수료라든지 무료 배송으로 베이스인 경우에는요. 배송비까지 상품 원가에 다 녹여서 내 마진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는 정말 다들 잘들 알고 계신, 잘들 하고 있으신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광고비와 마케팅들을 녹이는 게 필수겠죠. 근데 이 부분은 상품의 특성마다, 상품마다의 그리고 그 타이밍마다 워낙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 값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고요. 정말 평균적이에요. 평균적. 광고 버짓은요, 요즘은 대략 한 20% 정도, 25%, 20%, 마케팅 비용도요, 한 15%에서 20% 정도 보고는 있고요. 쿠팡 판매자들이나 폐쇄몰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엔드로와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엔드로와스를 계산하는 판매가를 정하는 그 방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 밖에 외부 유입으로 수요층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. 광고 마케팅의 버짓을 40% 정도 가져가면 안정적인 거죠. 상품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광고비,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상품 원가에도 녹여줘야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건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알면서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딱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먼저요, 불량률이에요. 불량률이요.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뭐 생산을 하게 되는 모든 수많은 제품에는
불량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의 손을 타건 금형을 뜨건 아무리 옷을 잘 꼬매는 공장에서도 이미 원단 자체가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. 한국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의류, 잡화, 폰 케이스며 쓰레기통 등등 모두 다 모든 상품에는 불량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. 그렇다고 이 불량이라는 영역은 장사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션인 건데, 불량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불량 때문에 돈 못 번다고 핑계대고 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아요. 나만 오래 사업 못 하는 거예요. 그쵸?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. 분량이 많고 적고의 판단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경험인 거고요. 판매자의 센스인 거겠죠. 그 와중에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중국 수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. 에이전시나 공장에 불량이 나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예측을 하고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곧 여름 시즌이니 양우산, 슬리퍼 시즌이잖아요. 양우산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688에서 사입할 때는 이건 한 10개를 받으면요 3, 4개 불량이에요. 4, 5개 불량입니다. 그럼 상품 원가의 30%나 40% 정도는 더하죠. 너무 많으면 불량이 너무 많다. 진행을 안 해야 되겠죠. 그렇다고 전부 다 진행을 안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. 1688에서 예를 들어 양산이 한국의 도착가가 내가 받는 도착가가 1,800원 정도다 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30% 한 540원 정도 되겠죠. 그러면 2,340원 정도로 원가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슬리퍼는요? 분량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요. 의류도 마찬가지겠고요. 패브릭 쪽은 한 3%에서 또는 5%까지도 정도 기본으로 잡고요. 니트류다라고 하면 니트에 막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. 한 10% 정도, 8%에서 10% 정도는 잡고 진행을 하게 되죠. 마진이 월등히 많다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니 브랜딩을 해서 가치를 입혀서 판매가를 높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요. 특히나 중국 거 1688 거 사입을 할 때는요. 그래서 동일한 상품의 샘플을 여러 가격대로 먼저 하나씩 다 받아보고 그 중에 괜찮은 걸 초이스해서 2차로요. 10개 또는 한 30개 정도 먼저 받아보는 게 우선이겠죠. 그래서 전체 상품을 한 번씩 다 확인해 보고 난 뒤에 반드시 판매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. 부가세 빼고 수수료 빼고 광고비 빼고 몇 프로도 안 남는데 불량이 몇 개 나온다. 이게 은근 뒤로 닦아있는 장사를 하는 거고요. 반드시 불량률은 모든 제품에는 존재한다. 꼭 상품 원가에는 반영을 하자라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요. 판매가가 올라가서 못 판다. 판매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팔아? 최저가를 잡아야 한다.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결국 이커머스 장사는요. 가격 승부로 싸게 팔려고 내가 하는 순간부터 냉정하게요. 이미 끝난 거예요. 결국 멀리 봐서 돈 절대 못 법니다.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고 또는 내 마케팅 채널을 만들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겠죠. SNS,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광고 마케팅의 버짓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내가 통제가 가능한 범위니까요. 그쵸? 온라인 장사로 돈을 다들 벌 수는 있지만 얼마나 인생이 바뀌느냐, 얼마나 내 삶의 질이 바뀌느냐는 여기서 많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같은 상품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같은 상품으로, 비슷한 상품으로 차별화를 조금이라도 더 줘서 최대한 내가 더 많이 노출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제일 거고요. 온라인 사업의 게임인 거죠. 그래서 꼭들 불량률이라는 걸 판단해서 판매가에 꼭 녹여주셔야 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바로 재고 부담률입니다. 판매가 하나 정하는데 뭐가 참 많죠. 그래도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놔야만 장사는 되는데 돈이 안 모인다 라는 소리 안 나옵니다. 재고 부담률이라고 한다면요,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좀 어렵죠.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,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의 시작부터 장사의 시작부터 끝까지
BEP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.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 하나를 시작할 때 최대한 투자 비용은 낮추고요. 시작하는 성향이고요. 가끔 법인들이나 뭐 스타트업 기획을 제가 같이 협업하거나 도와줄 때는 전혀 스타트는 다르긴 하지만 결국 끝은 손익분기거든요. 상품당 BEP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. 먼저 최소 주문 수량 MOQ죠. 해당 상품을 만들거나 사입을 하거나 MOQ가 적고 뭐 동대문이든 남대문에서 한두 개씩도 사올 수 있고 하다면 굳이 재고 부담률을 신경 쓰지 않겠죠.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한두 개, 10개도 만들고 살 수는 있어요. 살 수는 있어요.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수입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상품 한 개당 한 개당에 녹였을 때 나한테 맞는, 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수량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수량이 적다면 재고 부담 비용을 높일 필요는 없겠죠. 그런데 MOQ가 높다면요. 이제 뭐를 판단해야 하죠? 두 번째, 마진율입니다. 그쵸? 마진이 높으면요, 괜찮아요. 마진 높으면 괜찮아요. 제가 항상 지겹게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상품당 BEP. 10개를 사와서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내 주머니 속에 본전이 들어오는지, 100개를 사와서 몇 개를 내가 팔았을 때 본전인지, 그래서 몇 개째부터, 11개부터, 15개부터, 몇 개째부터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, 그때부터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지, 마진율이 높다면요, 두세 개만 팔아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이 10개를 사온 상품 원가를 모두 다 커버한다면 재고 부담률 신경 안 쓰고 판매가를 앞서 말씀드린 부분 정도로만 계산해서 조금은 낮춰서 가도 되겠죠. 하지만 마진은 적은데 가져오는 수량이 그에 비해 많으면요, 절대적으로 비율을 반영해서 판매가를 잡으셔야 합니다. 아니면 다 손해봅니다. 앞에서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손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상표권의 브랜딩을 하지 않거나 마케팅 채널인 SNS나 블로그라도 또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운영하지 않거나 광고로만 최저가 경쟁으로 파는 뭐 쿠팡 판매라든지 뭐 폐쇄몰 판매처럼 매출은 높게 찍히지만 마진율을 아무리 잘 설정을 해놔도요, 생활이 바뀔 정도의, 삶의 질이 개선될 정도의 돈들을 못 버는 거죠. 주변에 그렇게 단순하게 광고 돌리고 싼 거 사와서 비싸게 판다고 마진율 몇 프로 남다 해서 그 생활이 바뀌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다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 상표라도 달아서 조금 더 경쟁력 줘서 상세 페이지에 각을 제대로라도 잡고 그게 계속 쳇바퀴 안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. 지금의 이커머스 판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장기 지속적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판이 분명합니다. 그리고 상품의 손익분기점을 판단하는 기준,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바로 작업 델리입니다. 딜리버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사입을 할 때는 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부터 내가 받는 것까지의 데일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. 작업 델리나 리오더의 델리가 그러니까 즉 딜리버리가 너무 늦거나, 예를 들면 패션 잡화 중에서는요, 모자나 뭐 양말 같은 경우에는요, 의류에 비해서 공정 과정이 길어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기본 걸립니다. 중국에서 생산한다 한 달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.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기간의 생산량을 미리 내가 예측을 하면서 리스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. 정리를 드리자면요, 판매가를 정할 때 불량률과 재고 부담 비용은 반드시 상품 원가에 녹여야 된다. 재고 부담 비용 판단 시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하자. 1번이요, MOQ. 두 번째, 마진율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딜리버리. 결국 오래 지속 성장하는 건강한 사업은요, 판매가를 낮춰서 경쟁을 하는 장사가 아닌 판매가를 높이는 방법에 내가 집요하게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상품의 리오더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영상을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